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취신남 시간이고요. 51번째 취신남 12월 기사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사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거시경제네요. 수출 주력 품목 13개 중에 무려 12개가 추락했다라고 하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컴퓨터만 빼고 수출 주력 품목인 13개 중에 12개가 떨어졌다. 주요 수출 업종을 분석했어요. 디램 값,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몇 달째 보합세, 바닥은 다지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다.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생산량 70% 수출의 석유화학, 시노캠, 홍론 등 중국 업체들 이딴 증설에 내년에 물량 쇼크 증설한다는 건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2차 전지 선박은 호조 기대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연말에 있어서의 어떤 수출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표만 좀 잠깐 볼까요? 반도체 수출 증감률 올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지만 보십시오. 마이너스 이거 뭐 전년 동기비니까 올랐을지라도 마이너스인데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2018년도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중국 수출 증감률도 역시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는 사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어폐가 있어서 요 자료만 보고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11월 주력 수출 품목 증감률도 반도체 뭐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이 비교 대상이 아니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2019년도 그 실적을 보고하는 게 맞는데 2018년도에 11월 달 실적 갖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컴퓨터만 빼고 다 안 좋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트렌드 올해의 책, 제가 이거 작년에 12월 달에 강의하면서 많이 좀 응용했던 건데, 자, 작년에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은 바로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나 봐요. 그 다음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좀 답답한가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되게 많이 파악하고 싶어 하잖아요. 트렌드를 파악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책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는 겁니다. 물론 조작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자, 2019년 베스트셀러 순위 여행의 이유 공부머리 독서법. 참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시대가 변해도 꾸준하게 상위권에 있는 것 같고요. 90년생이 온다. 여러분들을 위한 책,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 스님은 참 제목을 잘 짓는 것 같아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당신이 옳다. 해커스토이 기출복화. 야, 진짜 2019년도에 사람들의 어떤 것에 관심사항이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어떤 출판사에서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텐데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이거라고 합니다. 저도 언제 한번 여기 올라보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뷰티 산업입니다. 백조 시장을 잡아라. 어떤 거에 백조 시장이냐? 백조 시장 잡아라. 뷰티 업계 이것의 전쟁입니다. 이게 균인가 봐요. 균. 바이오, 식품이어 화장품까지 유익균, 바이크로, 바이옴, 눈독. 아모레, 글로벌 업체와 손잡고 면역체계 등 피부 건강을 연구하고 에스티로더가 인수한 닥터자르트도 바이옴 라인 강화의 수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목받는 균 화장품이라고 하네요. 균.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 때문에 아주 그냥 전 세계가 난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이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 삶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얼른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균이 화장품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아모레 퍼시픽, 해브앤비, 그 다음에 랑콤. 식물 유래 유산균 발효용의 성분을 활용하고 제조 녹차 유산균, 뭐 바이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나 보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달락만 좀 볼게요.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세균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 화장품이 피부 영양 공급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유익한 균을 활용한 피부 환경 개선에까지 관심을 두면서 연구와 제품 출시가 활발하다. 자, 이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에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마이크로바이옴이네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로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유익한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 활발한 논의를 벌였던 이 분야의 화장품 업계까지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부에 존재하면서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피부, 뷰티 산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 좋죠. 이런 거 개발해서 이런 거 기반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그런 제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얘기하는 걸로 좋은 것 같네요. 다음에 네 번째 취업 뉴스.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 여러분들 되게 가고 싶어요? 전공 지식보다는 땡땡과 땡땡땡이 우선한다고 합니다. 제약의 전공 지식 물론 생물학이나 응용바, 바이오 이런 쪽은 연관성이 있겠지만 결국엔 제약회사들 또 여러분들 많이 뽑는 제약 영업 쪽은 인성과 책임감 힘들죠. 주요 제약업체 인사 담당자, 영업 직원 이런 인재 원한다. 그래서 꼭 제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영업관리나 세일즈 직무는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약학과 제품 전문 지식 쌓도록 체계적 교육 이건 다 돼 있으니까 관련 전공 아니어도 업무는 가능하다. 직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도전 정신도 꼼꼼히 살핀다. 어떻게 살필 건데 여러분들의 사례 그리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모습들을 보고 파악할 겁니다. 요거 볼까요? 제약산업의 주요 고객이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인 것을 고려할 때 B2B죠. 치료 영역과 의약품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필수적이다. 화이자에는 영업부 직원들이 주요 고객인 의사들과 접점해서 다양한 치료 영역과 제품에 대한 첫 번째 전문 지식을 갖춰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건 다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게 중요하네요. 전공 분야보다 중요한 것은 너는 왜 제약 쪽으로 뛰어들었니?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 회사의 목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에 잘 맞는 인재인지 여부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나 유명한 제약회사들은 소위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다 떨어지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뛰어들 수 있냐면 실질적인 세일즈를 하는 쪽에 뛰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쪽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교육들을 다 시켜주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진짜 약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약도 약사한테 팔고 의사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전문가들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약을 팔러 갈 때 한없이 기다리고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사람 대접을 잘 안 해주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떠한 좀 씁쓸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여부긴 한데 그래서 상위 제약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스펙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유한영이 우리나라 1순위잖아요. 최고의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고 이 영업이라고 하는 거 제약 영업하면 사실 못할 영업 없다고 할 정도로 힘든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전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멘탈이 약한 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화점 산업 롯데 역발상 이건 좀 약간 역발상인 것 같아요. 매장 라이브를 중계한답니다. 롯데백화점 난리 났어. 10일 시험 방송 했다네요. 보신 분 계세요? 이달 중에 공식 론칭한답니다. 그래 어차피 백화점 사람들도 안 오니까 요즘에 라이브 중계하면 되겠네. 진행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자체 온라인몰을 통해서 하루 2회 방송, TV 홈쇼핑을 백화점 안으로. 진짜 이게 융합이네. 그죠? 자, 요거 봅시다. 백화점에서 벌어진 이 낯선 풍경은 롯백이 이달 중순 론칭을 목표로 준비 중인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행자가 실제 매장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간 라이브로 제품 소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게 약간 좀 상품군이 홈쇼핑의 MD랑은 좀 다르잖아요. 백화점은 최신식 상품도 있고 비싼 것도 많으니까 약간 좀 신선하겠네요.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이날은 정식 론칭을 앞두고 진행한 리허설 현장이라서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면 우리는 굳이 백화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면서 막 실시간 댓글 다는 거죠. 입어봐라. 얼마냐? 얼마까지 DC해주냐? 다른 색깔 입어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정말 애쓴다. 오프라인 플랫폼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괜찮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죠. 이러한 시도는 기존 판매 방식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 30대 오프라인 매장에 쇼핑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 온라인 쇼핑은 자세한 설명을 얻기가 힘든데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시간 방송 때마다 주어지는 할인,
상품권 혜택 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오프라인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각각의 장점을 섞은 이런 관점에서 시작됐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백화점 들어가시면 하셔야 될 전략 짜는 거니까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모빌리티. 현대차로 갈까요? 이거는 대대적으로 때렸었죠. 6년간 61조 투자니까 1년에 10조씩 투자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스마트 모빌리티 엑셀을 밟는다. 아, 진짜 2019년은 계속 모빌리티 했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2025 전략 비전 발표. 해마다 10조 원씩 통큰 투자. 미래차 사업은 가장 많이 배정했네요. 영업이익률 8%로 끌어올려서 친환경차도 세계 3위 도약하겠다. 자, 관련된 내용만 표로 좀 보고 여러분들은 디테일한 사항도 읽어보시고요. 현차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요거 스크랩 하셔야죠. 자, 현차 2025 전략. 2020년부터 6년 동안 투자하겠다. 설비나 신차 등에 투자하겠다. 미래사업 투자하겠다. 야, 근데 설비나 신차에 투자하는데 미래사업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전동화, 자율주행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전기차 쪽이 들어가겠죠. 그건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3, 4% 지금 100원에 팔면 3, 4원 남는다고? 그랜저 하나 팔면 얼마 남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남는다고? 아무튼 8%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의 전략입니다. 삼성이 133조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도 1등을 하겠다고 133조니까 딱 절반 정도 나누기 2 27에 14 2612죠. 13 2612 거의 절반 정도 현대차도 투자한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스마트 모빌리티. 반도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모빌리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류인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 지금 완전 피바다죠. 항공산업. 자, 항공산업 어떤 내용입니까? 카카오랑 같이 맺었다. MOU. 카톡으로 항공권 예약 탑승. 지금도 되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각각의 항공사 앱으로 들어가서 하시죠. 근데 이제 카톡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 최근 기사에서 카카오가 우리 조 회장님 조 회장님의 남자 회장님의 편을 들어줬다. 그쪽을 들어줄 거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자, 카카오랑 일단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랑 다 협업 맺을 겁니다. 이게 카카오의 힘이 됐어요. 대한항공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멤버십, 핀테크, 커머스, 콘텐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쪽에 있어서의 업무 협력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항공권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결제하고 탑승에 이르는 전 과정이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협력에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페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계열사도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OU를 맺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서비스를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카카오톡 내에서 챗봇을 이용한 결제, 발권, 그 다음에 고객센터 연계 등 양사가 가질 수 있는 시너지 내놓을 수 있고요. 또 카카오가 보유한 콘텐츠를 항공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카카오가 갖고 있는 기초 체력이라고 봐요. 얘네들이 뭐 어떤 사업을 메인으로 한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양한 산업과 합치기에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한항공과 결합됐을 때, 기아차랑 결합됐을 때, 뭐 현대차랑 결합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일본 24시간 영업 변화 쓰나미. 24시간 영업 꼭 해야 합니까? 일본 편의점 변화 쓰나미. 참 소제목도 잘도 짓는다. 인구 감소로 일손 딸리고 최저임금 인상도 큰 부담이다. 드럭스토어, 백앤숍 등 저가 경쟁에도 밀려서 수익성 악화, 심야 영업 줄일 것. 우리나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본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맹점주의 절반이 약 영업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싶다. 편의점이 사실 24시간 영업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는 파열음을 좀 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뭐 최저임금 요걸 때리려고 했던 기사인가요?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있겠죠.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그 다음에 고령화, 그 다음에 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편의점보다 편의점이 사실 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주들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 그 다음 이런 부분들로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럼 해야 되냐, 우리가 편의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 갖고 가면 되겠네요. 가맹점에 대한 간판, 영업 노하우, 그 다음에 가맹점에서는 판매 총액에서 상품 원가 금액을 뺀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을 조금 낮춰주는 거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매 정책도 좀 손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재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니까. 또 편의점은 유튜브에서 편의점 그거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5군인가요? 편의점 5군? 이분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엔 별로 재미없어졌는데, 예전 거는 여러분들이 구직자 입장에서 좀 건질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업관리가 뭐 하는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고, 제 영상 중에서도 편의점 관련해서 인터뷰 딴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좀 힘들어요. 지금 이제 또 편의점 그래도 편의점은 낫겠다, 대형마트랑 백화점보다는. 그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자, 컨텐츠 산업, 극장가는 무방비비로 당한다. 누구한테 당하냐? 월 4,000원 영화 무제한에 당해요? 전 시장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물론 영향은 있겠죠.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1.5배 늘었지만 관객은 제자리. 홈코노미에 익숙한 밀레니얼, 북적이는 영화관 선호 안 한다. 넷플릭스는 2030 유저 없고 5배 성장에 200만 결제 유치, 또 미국의 OTT 디즈니 플러스도 나온다 라고 얘기해서,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랫폼이 극장, 근데 단순히 극장은 영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 데이트라든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뭐 기분 전환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나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이제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어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요거죠. 일단 요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갖고 가야 돼요. 문화 소비의 주축이 돼야 할 20, 30대 영화관 방문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해서 8.6%가 2.2%까지 많이 떨어졌네요. 반면 넷플릭스와 같은 OTT는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장이 OTT에 뺏기는 거는 뭐 대한민국만의 현실은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 이유가 중요하죠. 홈코노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코노미족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극장 쪽에 반대편에 있더라고 한다면 다양한 콘텐츠들을 더욱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극장 쪽에 있다면 여기에서 누릴 수 없는 다른 즐거움을 플러스 알파 시켜 오게끔 만드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가장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바로 이 OTT, 넷플릭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안 나가고 다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니까. 아무튼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콘텐츠 플랫폼을 유통하는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 통신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사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반도체 산업 고맙다. 서버용 D램값 회복 조짐. 이게 이제 반도체 D램값이 다시 오른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죠. 왜? OTT 바로 앞서 봤던. 왜 그러냐? 디즈니 플러스 등 구독자가 급증하면서 업체마다 이 서버들을 다시 증설해야 되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을 제대로 사람들한테, 가입자 수가 막 구독자가 늘어나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옛날에 여기 하나만 사줬다면 여기도 일정한 시간 내에 똑같은 품질을 쏴주려면 뭐예요? 당연히 서버가 필요하겠죠. 이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뭐예요? D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곤두박질 쳤던 것이 다시 반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내년 상반기 이후,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 D램 시장 상당 부분이 OTT 업체발 수요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러냐? OTT 시장 확대, 이용자 증가가 공격적인 서버 증설 투자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D램 수요 회복 최전선에 OTT가 있는 것으로 본다.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까지 뛰어들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가입자 폭발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연히 서버 증설. 여러분들 인터넷 수강 신청하러 가면 맨날 다운되잖아. 왜요? 학교 서버가 고물이잖아. 저도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수강 신청하고 있고, 제 학교에서 주로 많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IT 관련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너무 떨어지더라, 학교가. 이거 진짜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의 의견이었고요. 아무튼 서버 증설이 뒤따라야만 서버가 다운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때문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빨리 성장해야 또 우리나라가 먹고 살죠. 또 코로나도 제발 좀 잘 없어져가지고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51번째 추신남 1년을 52주로 본다면 이제 거의 마지막 1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의 기사였네요. 10개 정도 뽑아봤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실 거는 요거 거시경제, 그 다음에 책, 요런 건 콘텐츠 쪽 지원하시는 분들, 뷰티 쪽 지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제약, 영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 백화점, 요거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항공, 카카오톡의 플랫폼, 그 다음에 편의점, 어떤 식으로 해야 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 또 콘텐츠 요거,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한 번씩 여러분들 화장실 가셨을 때 이런 건 딱 틀어놓는 거예요. 딱 틀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듣기를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세면하시거나 아니면 볼일 보시면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알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꼬이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